예, 안녕하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록봉기 김교수입니다. 저번 시간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좋은 댓글도 많았지만 악플도 참 많았어요. 지우느라고 대부분의 댓글이 일부분의 혐한을 가지고 침소봉대에서 선동하지 마라, 이 문재양 빨아주는 친북 좌파야, 반일 선동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혐한서적이라는 게 일부의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혐한이 일부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좀 아실 수 있도록 베스트셀러 혐한서적, 극우 영화, 군국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드라마라든지 혐한, 극우 인사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걸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그리고 굉장히 혈압이 오르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저 같은 중장년의 시청자분께서는 혈압 관리에 주의하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의 혐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양력이라든지 그들이 쓴 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츠하시 가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자면요, 도쿄 도립대학의 경제학부를 나온 사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학교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실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야후재팬에 있는 지혜 주머니라고 하는 한국의 네이버 지식인과 같은 섹션이 있어요. 거기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류대학교라 그러더라고요. 이류대학교 경제학부를 나와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조그만 회사를 차린 거죠. 제가 봤을 땐 뭐 대단한 회사는 아니고요, 조그만 사무실 하나 열어놓고 자기가 반한 혐한 책 쓰고 강연하고 뭐 이런 사무실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민당 국회의원으로 한번 후보했었는데 낙선됐죠. 이 사람은 대학교 경제학 학부밖에 나오지 못했는데 경제학자라고 하고 경제평론가라고 하면서 반한, 혐한에 관련된 컨텐츠가 있는 방송에는 언제나 얼굴을 내미는 사람이죠. 대학교 경제학과만 나오고서도 경제학자, 경제평론가 소리를 듣는 걸 보면 경제학과 나온 한국분들 경제학자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쓴 책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노무현 정권 때부터 계속해서 주구장창 한국 경제는 망한다, 삼성은 망한다, 이런 걸 주장해 오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이에 일본은 더 몰락했고 한국과 삼성은 더 발전해 왔죠. 이 사람의 수준이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한국 경제 완전 위험해. 한국 경제 정말 위험해. 실상은 위험하지 않은 일본 경제. 붕괴하는 세계, 번영하는 일본. 이 사람 대학교 때 공부를 못했나 봐요. 경제 수치야 검색만 해봐도 딱 아는 건데 일본 경제가 번영하고 있다고, 참 어이가 없네요. 삼성의 번영으로 불행해지는 한국 경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한국 경제에 대한 나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서적을 집필하고 강연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에 정말 훌륭한 경제학자분들 많은데 이런 사람이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학자로서 일본 메인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일본 경제에 대해서 논하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논한다. 참 일본의 국격 수준이란 게 많이 떨어진 걸 또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뭐 대단한 베스트셀러는 없습니다만 이 사람은 굉장히 다작 작가예요. 많은 서적을 내서 조금씩 돈을 벌고 있는 스타일이죠.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이 사람 책을 읽어보면 논리가 없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경제학과를 나왔지만 이 사람은 경제학과 대학생이 읽어도 수준이 너무 낮다 이런 거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안 나오는 방송이 없습니다. 반한, 혐한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방송에는 항상 얼굴을 내미는 사람이죠. 네, 두 번째 혐한 인사입니다. 샤쿠타 나오키라는 극우 인사죠. 이 사람은 참 아베의 총애를 많이 받고 있어요. 아주 사랑받고 있는 우익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영원의 제로라는 소설책을 써서 390만 부 이상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리고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2014년에 관객 동원 700만 명을 넘어서서 그 당시 박스오피스 1위를 했죠. 일본의 영화 시장의 분위기는 한국보다 그렇게 열기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인기가 없어요. 극장을 찾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700만 명 이상이라는 것은 굉장한 대히트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영원의 제로라는 영화는 가미가제 특공대를 굉장히 미화하는 작품입니다. 아베 총리가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울었다고 하죠. 저도 과연 어떤 영화일까 너무 궁금해서, 그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영화였기 때문에 저도 봤는데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너무 감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가미가제 특공대를 미화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줌으로 해서 과거 군국주의 시대를 찬양하고 가미가제 특공대를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희생한 사람들로 미화하고 있는 모습에 저는 너무나 화가 났던 거죠. 보진 마십시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또 하나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한국에게 사죄하자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게 뭘까요? 어그로로 끈 거죠. 이 책 표지에 써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일본 역사상 최악의 35년간 조선과 엮였다는 것은 대실패였다라는 게 써있죠.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일본의 선진화된 의료기술을 한국에 전파해서 미안합니다. 일본이 조선에 철도를 놔줘서 교통이 편리하게 돼서 미안합니다. 일제가 조선에 학교를 많이 세워서 조선인의 문맹률을 많이 낮추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책이 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지금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이 사람은 아베 총리에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아서요. 일본의 국영방송인 NHK의 경영위원으로 발탁이 되었어요. 경영위원이라는 게 NHK의 모든 방송에 굉장한 압력, 입김을 가할 수 있는 위치죠. 극우 성향, 혐한 성향의 방송을 많이 방송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립적이고 공명정대한 내용의 방송을 많이 하는 좋은였는데 이 사람이 경영위원이 되고 그리고 모미 카츠토라고 하는 또 아베 총리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또 NHK의 회장이 됐어요. 이 사람이 NHK 회장에 취임할 당시에 기자회견에서 위안부는 나쁜 게 아니었다. 위안부는 어느 나라에나 있었다 하면서 망언을 했었죠. 이런 극우 성향을 가진 우익 인사가 NHK 등 많은 부분에 아베 정권에서 포진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세 번째로 무로타니 카츠미라는 혐한 인사입니다. 이 사람은 게이오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지통신이라고 시사통신이죠. 그 언론사에서 한국 특파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사통신을 그만두고 독립해서 여러 가지 혐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죠. 이 사람이 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붕한론. 제목도 참 그지 같죠? 한국이 붕괴한다는 내용으로 썰을 푼 책입니다. 별 내용 없어요. 한국은 이게 문제다. 그래서 망할 거다. 이런 얘기죠. 무슨 론이라는 시리즈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왜 이런 무슨 론이라는 책을 많이 내게 되었느냐 하면은 예전에 일본 개국 시절에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사람이 정한론이라는 책을 냈어요. 정복할 때의 정자죠. 일본이 개국해서 강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조선을 정벌하자, 정복하자는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만엔짜리 지폐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게이오 대학교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탈아론이라는 책으로 조선, 중국 이런 미개한 나라들과 상대하지 말고 일본은 서양을 배워나가야 된다. 서양과 친해져야 된다. 이런 내용의 주장을 한 책입니다. 이 책이 엄청 많이 팔렸고 유명한 책이죠. 이 유명했던 책 이름을 좀 흉내를 내서 이런 무슨 론이라는 책을 이 무로탄이라는 사람이 많이 썼어요. 매한론, 이 매자라는 게 어리석을 매자거든요. 한국이 어리석다는 걸 바탕으로 썰을 푼 내용의 책이죠. 한국은 배신한다. 이 책에 밑에 써 있는 걸 보세요. 병적 반일은 끝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악한론, 한국이 악당이라는 거죠. 한국이 나쁜 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앞에서 표지에 써 있는 걸 읽어드리자면 그 나라로부터 배울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게 써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혐한 인사는 사쿠라이 마코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TV에서 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본 제1당의 대표고요. 여러분이 제특회라는 혐한 단체 들어본 적 있죠? 제1조선인의 권을 허용하지 않는, 용서하지 않는 모임이라는 제특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나치 깃발까지 나오고 있어요. 조선인 죽어라, 위안부는 창녀다, 매춘부다 이런 거 써놓고 다니는 아주 폭력적인 혐한 시위를 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인데 이 사람이 아주 극히 일부분의 얘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사람이 대혐한 시대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읽는 책이 아니에요. 이런 극우 혐한 단체의 대표가 쓴 책을 이렇게나 많이 팔아주고
있는 일본의 실상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들은 대혐한 시대 이외에도 뭐 대혐한 일기라든지 여러 가지 혐한 책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케다 츠네야스라고 하는 이전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극우 인사인데요.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731 부대의 간부였죠. 그리고 왕족 출신입니다. 이 가족이 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본 올림픽위원회 JOC의 회장을 맡고 있고, 도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이 아버지란 사람이 올림픽 위원들한테 뇌물을 많이 돌려가지고 기소가 됐었죠. 문제가 많은 집안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일본인은 왜 세계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가. 저는 이 책 또한 그냥 누가 뭐 사겠어? 그냥 좀 읽는 사람만 읽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책이 얼마나 팔렸나 좀 찾아보니까 시리즈 누기에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일본인이 가장 인기가 많다는 그런 책이. 일본의 수준 아셨죠? 일본의 현재 상황 잘 아시겠죠? 이 다케다 츠네야스라는 사람은 많은 TV 방송에 출연해서 인기도 많습니다. 이 사람 거의 A급 탤런트 수준이에요. 유명한 아이돌하고 연애한다는 게 기사가 많이 나고 인기 많은 사람입니다. 극히 일부분의 혐한 인사가 아니에요. 일본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도 설명드렸던 주한 일본 대사였던 무토 마사토시라는 분이 쓴 책이죠.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 책이 현재 2019년 현재 아마존 한국 관련 서적에서 판매 1위입니다.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요, 이처럼 혐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잡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한번 보세요. 제1특권과 범죄라는 책인데요. 경시청 형사였던 사람이 쓴 책이에요. 뭐 내부 자료를 자기가 보고 제일 조선인들, 제일 한국인들의 범죄율이 굉장히 높고 흉악하다 뭐 이런 걸 써놓은 책인데, 이 책도 꽤 잘 팔렸다고 하는데요. 판매 부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형사도, 뭐 종합상사 회사원도 한국에 대해서 좀 알면 혐한 책을 쓰려고 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실제로 제일 한국인들의 범죄율이 높은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인구 비율에 맞춰서 순위를 내본 결과 0.00054%로 1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조선인, 한국인, 제일 한국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제일교포인데요. 범죄자의 비율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법을 굉장히 잘 지키고 착실하게 사는 제일교포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라는 놈이 내부 자료라고 하고 제일교포들이 흉악범죄의 온상이고 엄청나게 많다 이런 거를 거짓 정보를 써놓고 있어요. 이런데도 팔려요. 또 책이 참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전 방송에서도 설명해드렸다시피 해외 홍보문화원에서 조사한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한국을 싫어하는 나라는 일본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그마치 43.4%의 사람들이 한국이 싫다고 대답했어요. 한국 좋다는 사람은 20%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80% 이상의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한다고,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답변했지만 일본은 20%밖에 안 돼요. 한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순위 2위에 해당하는 중국의 경우에도 한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사람의 비율은 11.2%밖에 안 됩니다. 일본의 4분의 1 수준이에요. 일본이 2위를 압도적으로 4배 이상 한국을 싫어한다는 거죠. 일본은 전혀 한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한국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반일 교육이 아니라 친일 교육을 받고 자라났는가? 우리는 왜 친일 프레임에 둘러싸여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매년 한국인 관광객 700만 명 이상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어요. 일본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 4분의 1이 한국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중국에 이어서 2위인데요. 일본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한국 제품은 일본에서 안 팔립니다. 삼성텔레비전 아예 안 팔려요. LG 핸드폰 안 팔립니다. 현대자동차 안 팔려요. 일본에 팔리는 한국 제품 뭐 파프리카, 김치, 김, 화장품 그다지 돈 되는 건 안 팔립니다. 우리가 일본 물건을 사주는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수준입니다. 수십 년간 엄청난 대일 적자를 겪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일본의 흑자를 얻어본 적이 없어요. 현재 교보문고에서 신간으로 발행되는 소설 중에 20%가 일본 소설입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탑10 중에 3개의 작품이 일본 작품이에요. 일본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자행한 그런 극악무도한 것들은 점점 잊혀져 버리고 일본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한국을 미워해야 된다는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친일 교육, 친일 세뇌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인식해야 될 문제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경제 보복이란 거는 물건을 많이 사주는 쪽이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물건을 이렇게 많이 팔아주는 쪽을 향해서 손님한테 경제 보복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비이성적이에요. 미쳐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일본을 두둔하고 일본과 이성적으로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야 한다, 감정적인 반일 선동은 하지 말라고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일 프레임에 세뇌당해 왔다는 거죠. 반일은 하면 안 되고 무식한 행동이라서 혐한은 해도 되는 겁니까? 이성적인 행동입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임진왜란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번 경제 보복 조치가 효과가 없을 겁니다. 분명히 일본은 대실패로 끝날 거예요. 지금 자기 무덤 파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IT 업체의 압박, 전 세계 언론의 압박, 그것에 아베 정권은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어요. 아베 정권이 앞으로 더 궁지에 몰리게 된다면은 극우 세력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도발을 감행할 것입니다. 최첨단 F-35 스텔스 전투기를 105대를 주문했어요. 항공모함을 몇 대씩 진수하고 있습니다. 전쟁 준비하는 거죠. 일본 국민들을 우민화시키고 바보로 세뇌시키고 있어요. 군국주의 국가로 회귀하려고 전 국가적인 정책으로 전쟁 준비를 차곡차곡 지금 해오고 있는 겁니다. 아베 정권이 최악의 궁지에 몰린다면 최악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일본을 지켜봐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한국 경제의 심장부를 노렸습니다. 지금 칼로 한국의 심장을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가 망가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국에 일본을 빨아주고 있다고요? 이런 국난의 상황에 일본 두둔하고 아베 정권 찬양하고 일본은 착하고 예의 바른 나라다 라고 선동하는 게 과연 어딥니까? 전쟁이 나면 골라 싸울 거예요? 북한이 오든 중국이 오든 일본이 오든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은 형제라도 힘을 합쳐 강도랑 싸워야죠. 지금 집에 쳐들어온 강도를 두둔해줄 입장입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혈압을 또 한 번 더 올려드릴 수 있는 아주 멋진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인내력 테스트에 버금가는 영상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3분 정도의 영상으로 제가 줄여봤는데 인내력이 뛰어나시다면 끝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왕족 출신의 할아버지가 731 부대 간부였고 아버지는 뇌물 사건으로 유명한 일본 올림픽위원회 회장인 그 사람이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인데요. 괴로우시겠지만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一番効くのはもしかしたら就労ビザの発給制限かもしれないな。そう、今韓国就職なんでもう最悪で、もう日本に就職する韓国人が山とあるわけですよ。これ一番効くと思うな。これやったらね、多分政権に対して相当批判がね、その韓国の文政権に対して相当批判が来ると思いますね。韓国から物買ってる？買ってなくない？液晶？別に液晶って他でも買えるし日本でも作れるっしょ。あと何、韓国から何買ってる？サムスン買ってる？キムチ、韓流ドラマだから関税引き上げって言ったってもともと韓国に買うに値するもんないから買ってないでしょ。そんな韓国に対して何か売ってる？売ってんのはいっぱいある。これね、多分ね、韓国に対してビールの輸出を禁止したら多分ね、韓国人発狂するよ。あの人たち日本ビールないと生きていけないのよ。韓国ビールってまずいじゃん。やっぱ韓国の人もそれ分かってんのよね。日本ビールないとね、あの人たち生活成り立たないのよ。3日で解かれたの。なんでって言ったら、日本ビールを出さないと商売が成り立たない。飲食店が。そうそう。この番組をやったでしょ。だからね、あの人たちね、日本ビール飲まないと発狂するんですよ。だから日本ビールの禁輸措置取ったら多分ね、政権転覆するかもしれないよ。実はそれが一番効くかもしれない。就労ビザの発給制限だけども、だってさ、よくよく考えてね、今韓国からいっぱいほら自ら応募して日本で働きたいって来てるじゃないですか。多分ね、6、70年経ったら奴隷として扱われたって言ってね、裁判を起こされますよ。そしたら日本はね、軍国主義だからはい有罪とかって最低裁判所がまたやるわけだって。ほら70年以上前にね、日本に来た人たちだって自ら受けて要望して日本に来て、給料取って働いてた人たちがあの時は人として扱われてなかったとかなんとか言ってこの事件を起こして金出せとか言って、で最低裁判所とつるんでね、支払い命令とか出ちゃってるわけですよ。ということはまた50年70年経った時にね、今
ここ 1,2 年の間に韓国から日本に就職してきた人たちがあの時大変な人権侵害を受けた、金出せ、賠償せいって絶対言ってきますよ。だからもうこのね、徴用工の問題ってほら未来の日本のねことを考えたらもう入れない方がいいんですよね。はい、だからビールを売らない、ビザの発給制限を、厳しくすると、永住権ですよね。いわゆる在日朝鮮人って言われる人たちの再入国を認めないとかね。次国外に出たらもう二度と日本に入ってこられない。強制送還でもいいですわ。木造船に詰めてね送るとかね、強制送還あるんですね。まあまあいろいろありますわ。あと次レーダー照射受けたら即撃沈とかね。まあいろいろありますね.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거 영상 편집한다고 몇 번 봐서 좀 내성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니까 또 열받네요. 야, 이런 수준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왜 일본의 극우와 한국의 우익 주장하는 게 왜 이렇게 비슷할까요? 제 댓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말한 것과 비슷한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원래 우익이라는 게, 보수란 게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의 극우 세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우익이라면은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왜 일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일본을 두둔하고 막아주고 있는 걸까요? 이해가 안 가네. 이게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 여행 가보니까 일본 사람 참 친절하던데요. 일본 너무 좋아요. 너무 길도 깨끗하고. 혐한은 그냥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해요. 일본 가보니까 너무 친절하던데 사람들. 한국 사람 완전 좋아하는 것 같아. 일본 너무 깨끗하고 너무 질서 정연하고 와 선진국이야 너무 좋아. 반일 선동하는 한국 사람들 정말 감정적이고 무식한 놈들이지. 혐한은 극히 일부분의 얘기야.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혐한 서적, 혐한 영상, 혐한 드라마, 극우 영화, 군국주의 드라마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나라의 지금 현실을 보고도 혐한이 일부의 현상이라고요. 제 이전 영상을 보시고 일본에서 한 20년, 30년 이상 사신 분들이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한 얘기가 100% 맞는 얘기다. 200% 공감한다. 그것보다 더 심한 얘기도 많다. 이런 글도 많이 써주셨어요. 일본에서 수십 년 사신 분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제가 한 얘기가 틀린 게 아닌데 일본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 일본에 관광 몇 번 가본 사람 얘기를 믿겠습니까? 일본에 수십 년 산 사람 얘기를 믿겠습니까? 생각 좀 해보세요. 네, 오늘도 굉장히 흥분하고 혈압 오르는 영상을 여러분한테 또 보여드리려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친일 프레임을 전 국민에게 선동하고 세뇌시키고 있는 매국노 세력들의 책략에 더 이상 우리가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일본에 과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그것에 더해서 일본이 경기가 좋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유튜버 분들도 계시고 언론도 있는데요. 일본 경제의 실상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파헤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록봉기 김교수였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여러분.